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더 퍼블릭하고 이제 그 파이낸스 투데이, 이것도 상당히 보수 언론입니다. 더 퍼블릭,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제 그 공정에 의뢰한 건데요. 이 여론조사는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어요. 보수 쪽의 여론은 민심은 정확하게 잘 잡아냅니다. 원래 그 언론사도 그렇고 여론조사 공정 서유한 사장님은 항상 이 놓으면 저한테 바로 따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상당히 그 우리 자유파 보수 쪽에서는 영향이 있는 이런 데 여론조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2,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이제 그 조사했는데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그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경선 룰대로 했을 때 누가 이제 그 두 명이 올라갈까. 이 두 가지 조사가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이제 그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오차범위에서 이제 그 대접전이죠.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14.5 선두로 나섰다. 14.5입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실제 그 김문수 후보도요, 14.1, 0.4니까 똑같다 봐야죠. 한덕수, 김문수. 근데 이거 14.5, 14.1.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도 오차범위입니다. 13.9. 그 다음에 이거 홍준표도 11.5. 그 다음에 의외로 안철수가 많이 놓은 거는 이게 그 민주당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안철수 역선택 이런 게 많죠. 안철수도 이제 이거 9.9. 따라서 이제 이거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실제 거의 다 오차범위다. 한덕수까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한덕수가 이제 이거 14.5로 1이다.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이거 당원 50, 민심 50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이제 무당청 요게 그 중요합니다. 2,000명 중에 국민의힘하고 무당청이 938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핵 이후에 힘 빠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TV도 안 보고 근데 유튜브도 안 보고 아예 그냥 여론조사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소 표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당청까지 합친 게 93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좌파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게 이게 또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이제 무당청 요걸 가지고 여론조사 하잖아. 민심 50을. 그 다음에 당원들 행건하게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의힘과 무당청 그러나고 이게 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를 이게 민심 50%하고 똑같은 기준이죠. 했더니 김문수가 압도적 1위예요. 아직도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가 이제 그 34.1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여론조사 볼 때요. 이래 보면 돼. 쌍수연합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거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덕수하고 김문수. 왜? 김문수 후보가 제일 먼저 한덕수하고 단일화 이야기했고 제일 적극적이니까 지금 한덕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단일화가 확실히 된다. 이래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한덕수 지지율은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대부분 이게 김문수 지지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가 34.1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10% 차이 나가. 홍준표는 이제 24.4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은 21.7. 보세요. 똑같잖아. 24.4, 21.7.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안철수가 7.1, 7.1. 이렇게 안철수는 이제 국민의힘 룰대로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 분석이요. 저는 상당히 제가 여러 데 다른 여론조사와 또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현 판세하고 거의 좀 똑같다고 봅니다. 현재 여론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와 한동훈이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요 판세하고 똑같이 공정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 이미 당에서 당원들이 77만이랍니다. 77만 당원들의 안심번호로 바꿔가지고 명단을 이미 각 캠프에 준 거예요. 그래서 각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당원들 대상으로 또 50 있잖아, 당심. 이것도 돌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캠프 쪽에 자료는 제가 못 받았고요. 한동훈 제가 비판하니까. 그러나 김문수 후보 측과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측의 모든 판세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되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저한테 알려주던데, 그러나 제가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형평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4,00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4,000명을. 당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다 봐요. 당원 명부 77만을 받고 그 중에 4,000명을 뽑았으니까 엄청나게 정확하다 봐야죠. 제가 김재원 최고, 김재원 이분이 캠프에 있거든, 김문수 캠프에. 저한테 직접 알려주던데 제가 방송은 안 하더라도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당심에서는 민심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지지가 전부 당원에서는 김문수 지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합이. 따라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한 40% 가까이 당심에서 김문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척은데 한 25에서 30 사이? 왜? 지금 조금 약진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주관적인 거는 주관적인 거라고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탄핵 이후에 이미 탄핵된 거 기정사실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 얘가 약간 한동훈 쪽에 조금 간 당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7대3으로 봐요. 지금도 탄핵이 안 됐다. 잘못된 거다. 7. 그 다음에 한동훈이나 탄핵은 어쩔 수 없고 미래로 가야 된다. 3. 7대3으로 봐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한 25 가져가면 안철수가 5%.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7대3에서 6대4까지도 지금 현재 조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25에서 30. 그 다음에 안철수는 5에서 10.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65 정도가 남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김문수, 홍준표가 완전히 똑같이 나눠 가지면요. 그러면 둘 다 올라갑니다. 파이가 65에서 70이면. 근데 문제는 김문수 쪽으로 좀 쏠려버린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팩트의 분석입니다. 제 희망은 제가 항상 배신의 강을 건너야 된다. 한동훈하고 안철수를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가길 바란다. 요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냉정하게 보면 표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요. 그러면 탄핵 찬성하나 반대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평론가들 있잖아요. 특히 좌파들도 냉정하게 보잖아요. 좌파들이 많이 보거든, 관심 가지고. 실제 어제 홍준표하고 한동훈 토론을 한 130여만 명이 봤는데, 오늘 제가 방송 갔더니 좌파 패널들도 전부 홍준표, 한동훈 토론 다 봤대. 근데 이재명 토론은 안 봤다는 거야. 이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어떻게 보느냐. 현재 김문수, 한동훈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김문수, 한동훈 한 명씩 올른다. 일부에서는 저는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근데 표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김문수나, 그러면 홍준표보다 위태할 수가 있다. 이런데 분석이 냉정한 객관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10% 앞서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한동훈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게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저는 민심을, 당심을 반영한 거다. 이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제 국민의힘은 흥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유튜브 어제 130만 이상이 봤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어제 솔직히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실제 수준은 모르겠어. 계속 깐족된다는 말을 제 느낌에 한 20번 가까이 쓴 것 같은데, 기사는 열 몇 번 썼다고 되어 있던데, 계속 깐족 되면서 막 서로 고성으로 엄청나게 치고받으니까, 뭐 이게 맞짱 토론이냐, 막말 토론이냐, 그런 게 모르겠는데, 수준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흥행은 대흥행을 해버렸다. 이렇게 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4명 합친 게요. 처음에는 4명 다 합쳐봤자 20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4명 다 합치면요, 한 30%대는 됩니다. 따라서 이제 후보가 되면 저는 가고,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또 단일화하면 또 40대 갈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이게 또 다른 조사에 하면 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당, 그 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다 합친 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우리 공정에서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범좌파 다 합친 게 46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개신당, 자통당, 자유통일당이잖아요. 자유통일당, 개혁신당, 국힘 다 합치면 이게 43 오차범위입니다. 범좌파가 46, 그 다음에 범우파가 43, 이거는 이게 오차범위입니다.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이에요. 제2의 건국전쟁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어느 나라도 보수가 센데, 요즘 보수 전성시대인데요, 우리나라가 일시 좌파가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실제 보면 우리나라의 뿌리가 건국부터 산업화, 민주화까지 우리나라를 만들어 온 게 뿌리가 보수, 자유파입니다. 상당히 저는 저력이 있다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좌파인데 순순히 헌납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도 평평하다. 저는 1, 2%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우리가요,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번에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두려워해야 할 거는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 없이 반드시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다.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다. 이재명을 이렇게 척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실제 대흥행이 되고 있으니 상당히 너무 희망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너무 절망,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요, 딱 깨놓고 한동훈까지 포함해서요, 누가 넣어도 이재명보다 못한 놈 있습니까? 이재명이 보다 못한 후보 있냐고. 누가 넣어도 이재명보다 낫잖아요. 이재명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포함해서 안철수까지 누가 넣어도 이재명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승리의 희망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반드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